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 스텔라 네트워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왜 우리가 스텔라를 더 주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리플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이 결제나 송금 코인이라고 했을 때 모두 이 리플, XRP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를 깊게 다루는 채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리플보다는 스텔라에 좀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 채널에 이 재생 목록 칸을 보시면요, 스텔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영상을 올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스텔라와 손잡은 기업 리스트를 보게 되면요,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말이 줄로 나오게 되는데요. 스텔라의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이후에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준을 보더라도 스텔라가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전후로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올해 있었던 기술 업데이트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기술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지루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텔라는 올해 프로토콜 23, 24를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고요. 이제 프로토콜 25 버전을 준비 중인데 이것은 내년 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프로토콜 23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라고 보면요, 쉽게 말해서 마트에 이 계산대를 확장 공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계산대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 있었습니다. 즉 직렬 처리였는데요. 이번에는 업데이트로 계산대를 병렬로 10개를 쫙 늘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지금 기다림 없이 바로 계산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수수료는 기존보다 40% 더 저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스텔라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좀 더 깔끔한 블록체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타 블록체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수년 전에 만들어진 밈코인, NFT, 여러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집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스비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텔라는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임대료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데이터는 메인 도로에서 다 치워버리고 창고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무거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업데이트가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 24로 넘어오면서 23버전 이 창고 시스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버그를 픽스했다라는 것이고요. 금융권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매우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0.001%의 오류도 용납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에 넣어둔 고객 정보가 열람이 다시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은행들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고, 데이터를 넣고 빼는 이 통로를 좀 더 튼튼하게 보강했다. 이게 24 프로토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프로토콜 25가 되겠습니다. 바로 엑스레이 기술이 되겠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성, 너무 투명해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점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업이 모든 투명한 정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로 A 회사가 B 회사에게 100억을 보냈을 때 이 장부를 전 세계가 똑같이 열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업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프로토콜 25에서는 이 내용을 3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한, 즉 영지식 증명 기술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업데이트 이름도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공항 검색돼서 가방을 열지 않고 엑스레이만 통과를 해서 위험물 없다,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그동안 비밀 유지가 안 돼서 블록체인과 협업을 망설이던 그런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들이 진짜로 스텔라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 24, 25 이 부분이 현재 업데이트가 되었거나 준비 중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어떤 파트너십이 구축이 되었고 더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WA가 가장 핫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ETF는 첫 번째 이 스텝일 뿐이고 두 번째 스텝은 본격적으로 이 전 세계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RWA의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단순히 돈 많이 굴리는 기업 CEO가 RWA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 세계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 우리들에게 큰 힌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RWA는 밈도 아니고요. 가볍게 끝날 트렌드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모두 바꿔놓을 큰 혁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현금, 그리고 금, 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세상의 모든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가 되어서 24시간 언제든 쉽고 빠르게 운용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RWA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RWA에 어떤 기업들이 먼저 진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스텔라는 전체 블록체인 중에서도 상위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RWA 블록체인입니다. 비록 스텔라가 비영리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프로모션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펀더멘탈적으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와 RWA로 협업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세계에서 탑티어 자산 운용사이고요, 이미 1조 원이 넘는 미국 국제 펀드를 이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CEO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죠. 이더리움보다 스텔라가 기업 운용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금, 은, S&P 500을 토큰화시킨 이 위스덤 트리나, 또 남미에서 농부들의 옥수수와 이 밀을 토큰으로 바꿔주는 아그로 토큰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채권을 다루는 이 리퀴드 모기지까지도 스텔라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 5대 은행 중 하나인 US뱅크도 스텔라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제 스텔라 영상에 담아드렸는데요. US뱅크는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US뱅크는 스텔라를 선택을 했냐 이유를 들어보면, 은행이 사고 발생 시 자금을 다시 동결을 할 수 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스텔라에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 이게 바로 신뢰의 차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솔라나와 좀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뱅크 외에도 독일이나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다른 은행들도 스텔라와 협업 중인데요. 제가 볼 때 내년에 이 프로토콜 25가 출시가 되고 블록체인 위의 자산들이 다른 3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지식 증명 기술까지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 후로 더 많은 은행들이 스텔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결제 기업들도 스텔라를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머니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 어디서나 이 스텔라 지갑의 코인을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앤오프 램프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이 스텔라와 머니그램이 되겠고요. 그래서 UN 난민기구가 전쟁 피난민에게 지원금을 보내줄 때 바로 이 스텔라와 머니그램 망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인프라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도 이제 스텔라와 협업 중입니다. 신용카드와 블록체인이 서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요, 신용카드는 상당히 오래된 결제 수단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예로 한국카드로 우리가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요, 이 원화가 달러로 바뀔 때 은행이 정한 이 비싼 환율과 해외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스텔라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에 스텔라가 전 세계 환전소 덱스를 이용을 해서 0.1초 만에 다 서치를 해서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서치를 해서 그 방법으로 결제를 해버립니다. 상당히 싸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장점이, 결제를 받는 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돈이 3일 뒤가 아니라 5초 뒤에 바로 본인 지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실시간 정산의 매력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카드 긁으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요, 이건 개발도상국에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와 스텔라 블록체인의 협업 이후에는 손님이 카드를 긁자마자 이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장님 지갑으로 바로
5초 안으로 꽂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현금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또 큰 혁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팔과도 스텔라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페이팔에도 이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에는 이더리움망으로 보내게 되면 이더리움 수수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몇천 원 정도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스텔라망을 쓰게 되면은 1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이팔로 5,000원, 10,000원 이런 소액 송금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스텔라가 이렇게 금융기관, 결제기업들과 올해에도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 유틸리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협업들이 스텔라 루멘, 이 코인, XLM 코인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다. 당연히 이건 좋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텔라 루멘 코인의 사용량 증가가 계속 좀 늘어날 것이고요. 강제 락업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강제 보유 효과라는 것은 한 예로 앞으로 US뱅크와 스텔라가 계속 협업을 하게 되면요. US뱅크에서 고객에게 스텔라 지갑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 스텔라 지갑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소량의 이 스텔라 루멘을 이 지갑 안에 예치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빼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스텔라 지갑을 만들 때마다 시장에서 이 스텔라 루멘을 매수를 해둬야 됩니다. 또 여유분도 좀 보관을 해둬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시중 유통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은 한두 기업이 하는 거라면 큰 수량의 차이는 아닐 수는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수많은 기업과 고객들 사이에서 스텔라 루멘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각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자나 머니그램이 하루 수십억 건의 결제를 처리할 때마다 앞으로 이제 수수료, XLM, 스텔라 루멘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코인은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 단계이겠지만 이것도 전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일부가 스텔라 루멘을 수수료로 사용을 한다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이것도 스텔라 루멘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브릿지 통화 효과도 늘어나겠죠. 스텔라 위에 모든 자산을 주고받을 때 스텔라 루멘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보내서 우리가 B로 받으려고 할 때 A와 B가 자동으로 수합이 돼야겠죠. 이때 스텔라 루멘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프론트 라인에서는 A 자산을 보냈고 상대방의 B 자산을 보낸 거지만 이 사이에 스텔라 루멘이 자동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A 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고 스텔라 루멘으로 매수를 해서 그 스텔라 루멘으로 B 자산을 매수를 해서 보내는 과정이 이 백엔드 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스텔라 루멘에 대한 매수 대기 수요가 항상 바닥을 받쳐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스텔라 루멘을 생각을 할 때 이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밈코인처럼 하루에 10배, 뭐 수백 배 이렇게 가는 대박 로또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라고 만들어 놓은 코인 아닙니다. 실제 수치를 보더라도 스텔라 루멘은 500억 개이기 때문에 희소성보다는 유동성에 더 집중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스텔라 루멘은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하지만 이 스텔라가 전 세계 금융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또 이 기능이 매년 성장하는 것이 눈에 지금 띄기 때문에 이것은 큰 펌핑은 힘들더라도 안정적인 우상향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코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치가 올랐다가 다시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데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코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회복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변동성을 노려서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도 있겠죠.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 말에 600%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올해도 상승을 보여준 몇 안 되는 알트 중 하나로 이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이클이 거의 다 마감이 되었고요. 저점을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내년에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수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펀더멘털을 공부를 해놓고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